흑인 인어공주 재미있다. 우선 나는 인어공주를 책으로 읽었다. 그때 당시 충격은 잊을 수 없다. 어린 시절 인어공주의 시작은 왜 바다에는 거품이 많을까였다. 그 비밀에 인어공주 이야기가 있었고, 인어공주는 왕자를 사랑했지만 마녀의 게임에 넘어가 거품이 되었다. 마녀의 게임에는 목소리와 다리를 바꾼다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 어렸을 적 나는 목소리와 다리를 바꾼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왜 마녀가 목소리를 원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바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에리얼이라고 왕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어서 그만 거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당시 인어공주 이야기는 상당히 어둡고 우중충한 느낌이었다. 처음 디즈니의 인어공주가 나왔을 때 기억난다. Under the Sea 노래는 그때 당시 인어공주 하면 떠오르는 어둡고 우중충한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심지어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이 개봉 시기가 89년도였다. 30년 전 애니메이션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어공주라는 이야기보다 그 당시 시대보다 앞선 기술력에 매료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알던 원작 에리얼, 은 디즈니의 기술력이 선보인 에리얼이지 안데르센 의원작 에리얼이 아니다. 잠시 디즈니의 에리얼에 대한 내 생각을 적자면 나는 안데르센의 에리얼에 애착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 그녀의 희생에 대해 나는 참 많은 고민을 했었다. 게다가 발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린 시절 무슨 토론하듯 발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할 법한 이야기로 발언권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바닷속에 뛰어든 심청이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청이도 불공정 거래로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심청이 이야기 속 결말은 밑도 끝도 없는 효심을 강조했다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할 줄 아는 것임을 그녀의 비극으로 상기시켜줬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슨 수능시험의 지문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듯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고민은 디즈니의 인어공주이 Under the Sea 노래가 나오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게다가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원작과는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었는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피엔딩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공감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행복을 지금처럼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행복이란 가치는 정체도 출처도 모르는 이상하고 요상한 것이었고 굳이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었다. IMF가 터지고 난 뒤 우리가 알던 사회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기 전까지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알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조차 모르겠다. 사설이 길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재미있었다. 애초에 원작 인어공주를 디즈니의 인어공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실사 인어공주는 끔찍한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PC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영화가 PC주의로 물든 영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딱히 PC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서 이 영화가 PC주의 영화든 아니든 나에겐 그저 한편의 잘 만든 영화일 뿐이다. 첫 장면의 배 위에서 왕자가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막상 거친 파도가 닥치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살고자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보니 와 영상 하나는 잘 찍으면서 자유에 대한 사람의 이중성을 이렇게 암시로 잘 넣었구나. 자유도 사실 먹고 살기 좋을 때나 자유를 외치지. 거친 파도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사람은 살기 위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겠구나. 어쩌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괜한 걱정은 들었다. 물론 영화 속에서 주된 내용은 왕자와 인어공주의 이야기지. 에리 프롬이 언급한 자유에서의 도피는 아니다. 하지만 이 실사 영화에서도 암시를 언급한다. 주된 내용은 왕자와 인어공주의 이야기지만 이야기 속에 암시를 넣어 관객들에게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메시지를 각인받는다. 이를테면 영화 속의 짧은 컷 장면에 코카콜라 이미지를 넣어두면 영화를 보고 난 뒤 관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콜라를 마시고 싶은 것처럼 중요한 건 도대체 어디에 어떤 장면에 그런 암시가 있는지 눈치채기 힘들다는 거다. 왜냐하면 주된 내용은 왕자와 인어공주의 이야기고 영화는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스, 펙, 터, 클, 한 장면을 매 장면마다 넣어야 하기에 관객들은 단순하게 볼거리만 재미있게 구경할 뿐 자신들이 어떤 장면에 어떻게 암시를 당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지적하는 암시 장면은 그저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 생각일 뿐 디즈니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암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 그저 우리는 영화를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나도 내 식대로 디즈니 실사 인어공주를 내 나름대로 재미있게 즐겼다.